네, 지금부터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연결해서 10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100일 남았는데요. 네. 판세 어떻게 읽고 계세요? 어, 오리무중이죠. 좀 그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좀 벌어졌다가 다시 많이 좁혀지고 있는 양상인데 예. 이게 보니까 초기 조정 국면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제가 초기에 이제 후보가 음, 그 컨벤션 효과와 그리고 과표집 현상이 있다고 제가 말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보수 유튜버들은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죠. 예. 후보를 깎아내리려고 하냐 이런 건데, 예. 그분들은 하루만 사는 분들 같이 그렇게 자꾸 평론을 하는데, 네. 저는 냉정하게 저희가 선거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음, 그래가지고 원래 사실 지금까지 소위 민주진보 진영이 구축해 놓은 그런 어떤 표 밭이라고 하는 거는 네. 견고한 측면이 있고, 예. 그래가지고 저희도, 사실 굉장히 진지한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개별 여론조사의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워낙 한계가 있고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아울러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은 좀채로 40%의 벽을 돌파를 못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이 결국은 후보의 어떤 한계를 좀 표현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따라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전혀 그것은 아닌 게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41%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안철수 대표와 심상정 후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음, 굳이 양자로 놓고 표를 극대화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음. 저는 윤 후보가 지금 40%대 초반 중반까지 이제 표가 나오는 것은 당선을 위한 충분한 표를 얻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지금 뭐 그 얻을 만큼 상당 부분 얻었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게요.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2012년 대통령 선거가 51.6 대 48.4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사실 양대 진영 표 결집이 일어나면 최종적으로는 음, 3, 4%, 5% 차이 승부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그때 둘 다 48, 51 이 정도면요. 음. 이슈 하나로 당락이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가자는 이야기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가 지금 사실 진영 결집 면에서는 충분히 득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정치 평론을 많이 하는 진중권 교수가 예. 12월에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율 역전당할 것 같다고 전망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대선 때까지 굴곡이라는 게 몇 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진중권 교수의 그런 분석 같은 경우에도 뭐 제 생각에는 아주 과학적인 분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음, 분위기나 추세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선대위의 제일 책임이겠죠. 근데 그 대표님께서 좀 그 내용을 못 보신 것 같아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예,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율 역전당할 것 같다라는 근거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예, 예, 그 이제 김성태 중앙위원장이 이제 직능총괄본부장으로 합류했던 건 하나. 예, 예, 그다음에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합류한 거 이걸 두 번째. 예, 예, 그리고 하나 더로 예, 예. 우리 대표님의 안티페미 캠페인을 꼽았어요. 이 세 가지 요인이 지지율 역전당하는 주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던데요. 뭐 앞에 두 분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실증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지난 6월 11일 제 당선 이후에 전당대회 이후에 한 6개월 가까이 진중권 교수가 국민의힘 지지율 떨어져라 이준석 때문에 지지율 떨어질 거다 그거 거의 노래를 부르셨는데 오히려 그 기간에 올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러니까 여성주의 운동 페미니즘에 대해 가지고 안티페미니즘이라고 제가 언급한 적 자체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여성 할당제에 반대한다 한 것 때문에 여성 할당제에 반대하면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음흠. 저는 그거야말로 비약이기 때문에 진중권 교수의 그런 주장 자체가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관련된 질문이니까 좀 당겨서 그럼 이 질문까지 예, 마저 드릴게요. 예, 지금 언론 보도에 기초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수정 경기대 교수의 선대위 합류가 예측이 됐는데 우리 예. 대표님께서 확실히 반대한다고 아예 못 박아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이건 어떤 차원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저는 이수정 교수를 모르고요. 예. 예전에 제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이수정 교수를 무슨 뭐 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검토한다고 누가 흘렸던데요. 그렇게 생각한 바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만 이수정 교수의 발언이라든지 음,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하셨던 행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대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사로서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음흠.
이수정 교수가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당이 2021년 들어와서 견지했던 방향성과 일치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후보가 결심하면은 당연히 영입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네. 저는 우리 지지층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건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요. 네. 지금 권경애 변호사하고 진중권 교수가 공히 장제원 의원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권경애 변호사는 장제원 의원이 선대위 인선 작업을 주도했다. 뭐 이런 말이 나돈다라고 하면서 문고리 3인방을 언급을 했고 진중권 교수는 벌써 장순실이라는 말이 나도는 모양이다. 또 이렇게 SNS에 올렸거든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글쎄요. 저도 이제 저는 당대표지만은 그리고 제가 상임선대위원장이지만은 제가 그 선대위 인선에 대해 가지고는 후보가 단독으로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네. 제가 최소한의 의견 개진만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진중권 교수나 권경애 그 변호사가 어떤 경로로 그러한 정보를 파악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큰 논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도 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실제로 그렇게 만약에 장제원 의원이 인사를 주도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은 그건 어쨌든 본인이 백의종군을 선언했던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시건을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근데 그런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그 조간의 보도에 따르면 장제원 의원이 지난 26일에 회의를 하는 모습이 또 포착되기도 했다. 이런 보도도 함께 나왔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어머나 굉장히 놀라운 일이네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울 일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김성태 중앙위 의장의 직능 총괄본부장 인상 같은 경우도 이게 패착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후보가 사실 모든 인사에 있어가지고는 장단이 있고 그리고 뭐 명암과 공과 가가 다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성태 의원은 그 직능이라고 하면 이제 사실 여러 직군에 있는 분들 단체들과 교섭하고 이런 역할인데 원래 본인 노동계 출신이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는 상당한 역량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우리 당의 핵심 지지층이 된 2030 입장에서는 지금 진행되는 재판 때문에 조금 우려 섞인 시각이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네. 후보가 그런 걸 잘 판단해가지고 인사했었고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려가 커지니까 이제 김성태 위원장이 스스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퇴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건 뭐 장기적으로 영향 미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태 이후에 또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네. 이 딸 채용 비리 관련 재판과 관련해서 오래돼 기억이 안 난다. 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그 뒤에 또 보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뭐 후보가 뭐 그 보도 당시에는 그런 걸 알았겠지만은 이제 2, 3년 지난 다음에 그걸 네. 좀 이제는 좀 희미해져서 그렇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후보가 요즘 뭐 워낙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 김성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의 지금 중앙위 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인사 추천에 있어가지고 거의 뭐 당연직은 아니지만 당연직 비슷하게 올라온 인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체크하지 못했다 정도가 맞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뭐 보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후보 직속 청년위원회 두고 이제 본인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고 했던데 네. 이런 어떤 그 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건건 하나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우리 후보가 어제도 이제 2030 젊은 세대와의 뭐 접촉 확대를 위해 가지고 행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행사가 주는 영향과 그리고 그 역할에 더해 가지고 인사로서 또 어떤 느낌을 보여주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좀 충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좀 확실하게 혹시 좀 우리 대표님께서 그 정리를 해주실까 기대감을 갖고 여쭤보는 건데요. 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카드는 완전히 끝난 카드입니까? 아직 살아있는 카드입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랑 제가 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요.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려고 하시는 많은 분들은 비슷한 패턴을 겪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나중에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나중에 비대위원장 하시면서도 그렇고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김종인 위원장의 역량은 알지만은 전권을 요구하시고 아니면 또 굉장히 공간을 많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김종인 없이 선거 치러보자고 갑니다 보통은.
예, 그럼 나중에 좀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은 불가피하게 더 나은 조건으로 모셔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추이에 달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당연히 그렇다고 보고 음. 저는 그렇다고 제가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물론 이제 지지율이 빠지는 위기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위기 상황이 생기면 안 되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계속 앞서간다면 김종인 영입은 거의 실현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겠네요. 그러면. 아마 전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 가서 윤석열 후보를 두고 산무 후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무능, 무식, 무당의 산무 후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런 거 조어할 시간에 본인의 도덕적 어떤 그런 결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이 크다는 거나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 산문이 뭐니 지금 조어하는 게 뭐 옛날에 박지원 대표 그런 거 잘했거든요. 예. 뭐 만회 상환인 이런 거 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잘하셨는데 저도 그거 좀 합니다. 제가 똑같이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예. 그 선거 때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이재명 후보 본인의 좀 그 성급한 정책들이나 좀 다듬으시고 뭐 음식점 총량제니 무슨 뭐 주 4일제니 이런 거 던지셨다가 지금 거둬들이시기 바쁘신 것 같은데 저는 정책 구상이나 좀 다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뭐 윤석열 후보 쪽에서 바로 맞받아쳤던데요. 또 똑같이 산무로. 예. 근데 뭐 그런 거 그 정치권에서 그런 말싸움하는 거 국민들 그것 때문에 표 결정하지 않을 겁니다. 예. 바로 그 점인데요. 지금 그 선거 물론 뭐 아직은 좀 그 초입이긴 합니다만 너무 네거티브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거티브 공세는요. 네. 사실상 선거 막판에 가면 필연적으로 나오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네거티브를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전략이지만 우리가 안 당할 그런 건수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제 조직을 슬림하게 가져가고 우리 메시지를 굉장히 정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최대한 슬림화 해가지고 메시지 쪽을 우리가 책 잡힐 만한 말을 안 한 게 최고입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선대위가 구성이 완료되지 않다 보니까 저도 좀 구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난 주말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호남 쪽을 이제 쭉 돌았는데 어떻게 지켜보시는가 궁금한 이유가 윤석열 후보의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였다가 다시 또 한 자릿수로 내려왔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예. 호남 민심 잡기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비단 주머니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젊은 세대, 2030 세대 표심을 붙잡기 위한 비단 주머니와 그리고 호남에 있어서의 우리 서진 정책을 담당하는 비단 주머니가 있는데요. 12월 초부터 이제 호남에서의 그런 어떤 비단 주머니들이 이제 투입될 텐데 그게 아마 그때까지 후보가 지금 이제 호남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지점들을 잘 해소해 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사실 전두환 옹호 발언이라고 칭해지는 것도 네. 사실 불필요한 논란이었거든요. 그 뭐 사실 후보가 전두환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표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인사 위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인용을 사실상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후보가 자신의 원래 진정성대로 호남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5.18이나 아니면 12.12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어떤 본인의 부정적인 입장을 꾸준히 견지하고 이렇게 하면 상황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사과 방문을 또 했는데 사과 방문 뒤끝에 또 폭탄주 논란 나오고 이렇게 이제 뭔가 다른 논란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은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건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골치 아픈 것이 이게 사실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이 제가 또 이제 언급해 죄송하지만은 김종인 위원장이 예를 들어 아내의 상황을 좀 관리하시면은 제가 밖으로 다니면서 후보가 그런 일정할 때 같이 가서 좀 도움을 준다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빨리 이제 김병준 위원장을 사실상 원톱으로 하는 이 체계가 가동이 되면은 정말 필요한 만큼 비용을 투자해서 꼭 필요한 비용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선거는 선거 비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안에서 그런 비용을 아주 알차게 쓰는 게 중요하고 실제 득표로 연결되는 행동들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거 때 보면 5만 사람 다 나타나요. 특히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이런 거 하자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타는 버스 말고요. 그 아바타들 노는 그 메타버스 있잖아요. 그런 거 몇 억씩 달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IT나 아니면 여러 홍보나 이런 관점이 좀 약한 분들은 그냥 덜렁 돈 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그런데
아니 제가 저도 IT 계열 출신인데 제가 메타버스를 안 하는데 도대체 메타버스에서 어떤 표가 나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냉정한 판단들이 계속돼야 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급에 안 어울리는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김건희 씨 등판 필요성과 시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사실 후보자 그 부인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는 선거 때마다 후보자가 다 다르게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내조용으로 가시는 인물도 있고요. 예. 아니면 예를 들어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는 본인도 사회 활동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을 네, 통해 네.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에 기여한 적도 있고요. 아니면 또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뭐 특유의 활동성으로 이제 뭐 도움을 준 경우도 있고. 박원순 시장 사모이신 그 강난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또 조용한 내조로 이렇게 도운 경우도 네,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우리 후보도 그 부인과 상의해서 하나의 컨셉을 정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조용한 내주 쪽에 방점을 찍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였습니다.